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한금융전사 여러분, 1월 21일 수요일 한국시장 마감 시황을 전해드릴 곽상준입니다.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재앙이 시작되었다며 걱정하셨고 일부는 예언가의 말을 인용해 시장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그 예언가가 직접 5,000포인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썸네일로 인한 과도한 해석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을 뒤덮었던 저주의 예언들은 빗나갔지만 코스닥 시장은 고평가 논란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지수 전체의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시장은 상승 종목 수는 적었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돈은 결국 좋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라는 말씀처럼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강력한 흐름이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결국 고가 부근에서 마감하며 강한 뒷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0.49%의 오름세를 보이며 4,993포인트 근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186개에 불과했지만 하락 종목은 714개에 달해 체감지수는 낮았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포인트 하락하며 2.57%가 빠져 9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3배 이상 많아 압도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지도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3% 가까이 오르며 지수 방어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예상대로 매우 훌륭한 수치를 기록하며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터졌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파격적인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설비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전력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도주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알테오제는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기대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50전 하락하며 1,469원 3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는 원화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이는 주변국 통화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이 환율 문제였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은 환율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며 억지로 조작할 수 없다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몇 달 내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발언 직후 원화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시장을 살펴보면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반대로 국채 가격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한국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각각 하락세를 보이며 채권 시장이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본 국채 시장은 재무성의 구두 개입을 넘어선 실질적인 개입이 의심될 정도로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일본 30년물 금리가 20bp 가까이 떨어지는 등 시장 참여자들을 놀라게 하는 변동성을 연출했습니다. 엔화 환율 역시 158엔 수준에서 157엔으로 뚝 떨어지며 강력한 강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장중 한때 159엔까지 치솟았으나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 반전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 원화도 함께 강세 흐름을 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 증시 업종별 흐름을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인터넷,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은 로봇 테마와 엮이면서 부품주이자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어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예상을 깨고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고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습니다. 외국인은 이 외에도 APR과 이수페타시스 등의 종목을 담으며 선별적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채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급락한 알테오젠을 6천억 원 넘게 매수하며 저점 매수를 노리는 과감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주들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닌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현재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시 활용할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점과 유사하게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금융 투자로 이동해야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수도권 집중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지방 이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거제도나 울산처럼 산업 기반이 있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기업과 지역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살인적인 집값은 결국 근로자의 고임금 요구로 이어져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동산 비용이 높으면 모든 투입 비용이 상승해 제품 단가가 높아지고 결국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공장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면 높은 인건비와 부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몰락했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기업이 지방에 뿌리 내리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지방 도시가 유지되는데 우리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자산들이 수익성 지표인 ROE가 낮은 부동산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점은 국가적 우려 사항입니다. 지금 세대는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았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까지 그 혜택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 구조를 빠르고 현명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먹을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필요합니다. 다시 환율 이야기로 돌아가면 대통령은 뾰족한 대책이 있었다면 이미 썼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내에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시장 심리를 달랬습니다. 퇴직연금을 외환 시장 방어에 동원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며 기금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은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끈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 강력한 수출입 데이터, 특히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였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14.9% 증가했는데 이중 반도체 비중이 약 3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2%나 급증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각각 40% 넘게 성장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어났는데 그중 대만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띕니다. 대만으로의 수출이 57%나 급증한 것은 HBM을 비롯한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밖에도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반도체와 함께 수출 전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배경에는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기록적인 가격 상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 상승폭은 충격적인 수준인데
디램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무려 47%나 뛰어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인 12월과 비교해서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180%나 급등했습니다. 작년 초 킬로그램당 8,000달러 수준이던 디램 가격이 올 1월에는 26,000달러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치는 모습은 가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지만 이것이 지금 반도체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어 마치 시가로 팔리는 횟집의 생선회와 같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 그래프를 내놓을 만큼 가격 변화의 속도와 폭이 매우 가파릅니다. 현재 디램 공급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형 모델인 DDR4 가격 역시 고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 생산을 위해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디램을 만들 생산 라인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일반 디램의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인공지능 서버 시장이며 이 추세는 2026년 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7년이 되어서야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이 다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호황에 힘입어 유진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무려 9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현대차인데 이제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로봇차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중 10% 넘게 급등하며 설마 했던 하락 반전 없이 끝까지 강한 시세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KB증권에서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한 기업이라는 매우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단숨에 80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를 단순한 완성차 업체가 아닌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글로벌 톱티어 기술 기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리포트의 핵심은 피지컬 AI 기반의 혁신 기업으로 현대차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단순한 로봇 제조사를 넘어 생산 혁신과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제조, 원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사는 현대차의 적정 시가총액을 164조 원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100조 원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계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보고 현대차 지분 가치를 35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그룹 지배 구조 개편에 힘이 실립니다. 기존의 자동차 사업 가치는 69조 원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가치를 60조 원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자율주행 파운드리란 엔비디아 진영의 벤리스 기업들이 설계한 자율주행차를 현대차가 대신 생산해주는 개념입니다. 다만 단순 지분율을 시가총액에 대입해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인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좀 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쟁사 로봇과 비교해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완성도 면에서 확실히 앞서 보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로봇이 아니라 실제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현대차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주가를 이끄는 또 다른 강력한 동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 추진설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직속 태스크포스 TF를 꾸리고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
상장 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이 성공하면 정의선 회장은 개인 지분을 통해 약 6,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금은 현대차 그룹의 오랜 수건 사업인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대형 호재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무거운 엉덩이를 들썩이며 연일 강세를 보이는 한국전력과 전력설비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를 공급해야 할 한국전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향후 5년 안에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약 8조 원 규모인 시장이 2027년경에는 24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58곳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이며 대형 센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해 전기료와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 데이터 거점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전선을 깔고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알테오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약 4,200억 원으로 발표되었는데 시장은 조 단위의 초대형 계약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머크사와의 계약처럼 홈런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이번 안타 수준의 계약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가 해당 기술을 계속 쓰겠다고 확정한 것이라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큽니다. 주식시장은 참 묘해서 50조 원일 때 그렇게 싸다고 외쳤던 현대차는 거들떠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눈앞에 찍혀있는 주가라는 가격표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명품 가방이 3만 5천 원이면 가짜라고 의심하다가 3,500만 원이라고 하면 환호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350만 원짜리 가치를 지닌 물건이 35만 원에 거래될 때를 알아보고 사야 합니다. 남들이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을 때 매수해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대장주들을 추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 등주식이나 다음 단계의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소문난 잔치에 뒤늦게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설거지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최근 추가 입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금 후 반드시 전화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입금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꼭 확인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롤러코스터 같았지만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기둥이 굳건히 버텨주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였던 일본의 엔화와 금리 문제도 당국의 개입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잠시 후 저녁 7시 반 MBN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의 맥을 짚어드리는 곽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